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슬기로운 통계생활의 이삭입니다. 제가 요즘에 바빠서 수업 업데이트를 좀 늦게 하는데 오늘은 늦게 좀 기다리신 만큼 재미있는 수업을 들고 왔습니다. 뭐냐면 R 막다운에서 테이블 다루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 문서자동화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수업을 올려놨는데 오늘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 보면 가장 문서 자동화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재미있게 배우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레포트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편집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의 가장 친숙한 툴인 엑셀에다가 제가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3명의 학생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학생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평균을 내고 싶다 했을 때는 엑셀에서 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5와 70점의 평균인 57.5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엑셀을 쓰진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드를 사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작성 시 엑셀과 워드에는 되게 좋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으면 여기에 옵션 중에 링크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link and use destination style 이거를 누르게 되면 테이블 1번 해서 지금 이제 이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셀들이 약간 특이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요 테이블과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작성한 이 엑셀 그 시트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테이블을 넣는데 요 앞에 있는 엑셀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바뀌었다고 칩시다. 보미가 이제 중간고사 60점을 맞은 게 아니라 55점을 맞았었다. 그러면은 엑셀의 지금 함수는 자동으로 이 셀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67.5로 바뀌었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문서도 엑셀 시트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가 55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엑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면 자동으로 워드에 있는 테이블이 바뀌게 돼요. 네,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되게 사실 엄청 좋은 기능인데 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문서에 이 테이블만 넣는 게 아니라 테이블 2, 그 다음에 테이블 3 이런 여러 개의 테이블을 넣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테이블 2와 3에는 앞에서 우리가 입력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테이블을 다시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 두 개만을 가지고 테이블 2를 작성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따라 붙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가서 이제 다시 링크로 이제 걸어 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름과 기말고사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만큼을 이제 눌러서 delete columns 하면은 이름과 기말고사가 딱 붙게 되죠. 그죠? 그리고 테이블 3은 이름과 중간고사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여넣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렇게 destination style 링크 걸고 그러면 이제 테이블 3개가 워드
문서상에 지금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들이 모두 앞에서 우리가 작업을 한 이 엑셀 시트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아까 집어넣었던 60점이 사실 맞았다는 거예요. 보스가 이거 55가 아니라 60이었어 라고 하면 이거를 저희가 수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엑셀 시트는 당연히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워드에 가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상하죠. 왜 그러냐? 지금 원래는 여기 지금 기말고사가 이름과 기말고사 테이블만 있어야 되는데 중간고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지금 현재 걸 때 이름과 그 다음에 기말고사만 이렇게 따로 빼서 이제 그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동을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바뀐다, 어떤 게 바뀐다 그러면은 다시 이 중간고사가 살아나는 이런 게 현상이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엑셀과 워드를 링크를 해서 붙일 수는 있지만 그게 아직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링크를 걸지 않고 붙여버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일일이 여기 가서 수정을 하면 여기 가가지고 테이블 다 찾으면서 이제 수정을 하는 아주 재미있는 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자동화 수업에서 배우는 R 막다운과 그러니까 파이썬 그리고 R 이런 프로그램 랭귀지와 그다음에 문서 작성을 하는 과정을 연결을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잘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네. 벌써 7강이죠. 네.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11월이 다 가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네. 오늘 이제 7강에 들어갈 때 이제 앞에 문서 속성 설정하는 거는 저는 현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에 배웠던 거랑 거의 똑같은 형식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서를 니팅을 할 때 워닝이랑 메시지 사인 다 꺼버리기 때문에 끄고 싶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메시지랑 워닝 다 false로 해놨고, 그 다음에 옵션을 오늘은 테이블 포맷을 PDF 상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랄 옵션도 테이블 포맷을 레이텍으로 해라 라는 옵션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잘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폰트 사이즈를 좀 키우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좀 더 잘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테이블을 R 막다운에서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와 똑같이 그림 넣는 방법도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그냥 플레인 막다운을 사용을 해서 넣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R 코드를 사용을 해서 넣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테이블을 막다운을 사용을 해서 집어넣는 거는 비추를 하고 개인적으로, 하지만 되게 간단한 테이블이다 할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다운 문법을 사용을 해서 테이블을 넣는 거는 개인적으로 비추다. 하지만 간단한 테이블은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 백스페이스 바로 밑에 있는 이 세로 막대기 있죠. 이 세로 막대기가 테이블에 이제 세로선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사인 옆에 있는 빼기 사인 있죠. 빼기 사인이 이렇게 아마 누르면 이렇게 대쉬로 보일 텐데, 대쉬가 테이블의 가로선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리가처 폰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3개 이상 넘어가면은 4개 이상 4개부터는 이제 실선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막다운을 사용할 땐 되게 좋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름, 앞에서 우리가 이름
common 이름, 그 다음에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 테이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작 그리고 중간고사는 뭐 70점 그리고 뭐 기말고사는 8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고 싶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제 되게 이쁘지 않죠? 일단 시작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일단은 요거를 저는 약간 이거 뭐라 그래야지? 노이로제라고 해야 되나? 옵세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이렇게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놓고 이제 니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저 모양대로 이제 테이블이 나와서 이제 PDF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이시죠? 이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이 딱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R 코드를 사용해서 테이블을 넣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천. 네. 근데 테이블을 넣으려면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샘플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요즘에 R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보면 핫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인스톨 패키지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PALMER 팔머 펭귄즈 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하시면 이제 이 팔머 펭귄즈는 R 패키지긴 한데 그냥 데이터만 들어있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어떤 패키지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팔머 하면 팔머 펭귄 뭐였죠? 팔머 펭귄즈라고 이렇게 이제 로딩을 하면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냐? 펭귄 펭귄즈라는 이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제 펭귄의 종류 그리고 그 각 펭귄이 여기에는 세 마리 종류의 펭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델리 펭귄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뭐가 있나? 겐투 그리고 펭귄즈의 species unique 매그릿 R을 타이디버스를 일단 불러오도록 하죠. 라이브러리에서 타이디버스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팔머 펭귄즈 불러오면은 이 파이프 함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 지금 데이터에는 아델리 펭귄, 겐투, 그 다음에 찐스트랩 이 세 개의 그 펭귄 종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각 그 스피시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섬 이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리 길이 그리고 부리의 깊이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게 이제 어떤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그 CSV 파일 아니면 엑셀 파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R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펭귄즈 그리고 얘네들을 지금 보면은 이런 NA들이 있잖아요. 이런 NA들을 일단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drop N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를 요만큼만 이제 돌리면 자동으로 데이터에서 NA가 있는 애들이 다 드롭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species 이 종별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아이슬란드 네, 아이슬란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네, 종별로 그 다음에 그 서식지가 지금 어디인지 그리고 개체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drop NA 하고 카운트를 하면 요게 지금
설정이 되는, 카운트가 자동으로 3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델리 펭귄은 지금 비스코, 드림, 톨저센이라는 요 섬에 살고 있고, 각각이 지금 이렇게 개체수가 데이터베이스에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테이블 1로 우리가 반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테이블 1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 전 처리를 결국엔 하는 건데, 펭귄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똑같이 drop na를 하도록 합시다. drop na 하고 그 다음에 group by로 species. 네, 그러면 이제 펭귄의 종별로 이제 묶은 다음에 summarize, 그 다음에 뭐 build, building, length mean, length mean 이렇게 해서 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depth mean, 그다음에 mean 한 다음에 view depth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 종별로 이제 찾아 들어가서 종별 부리 길이의 평균, 그리고 종별 그 깊이, 부리 깊이의 평균을 반환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종별 부리의 길이와 뎁스의 그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자동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하냐면 테이블 2로 우리가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2 해가지고 이제 니팅을 하면 사실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 종별 서식지 카운트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종별 부리의 길이와 부리의 깊이의 평균이 다 계산이 돼서 현재 테이블 탭 1과 탭 2라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R 막다운에서는 니달 케이블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테이블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케이블이라는 함수를 하여 변환하기, 테이블로 변환하기.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되게 쉽습니다. 그냥 케이블 하고 우리가 탭 1 있었고 그 다음에 케이블 탭 2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요 앞에서 그냥 요거를 이제 괄호로 묶은 다음에 케이블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죠? 해도 됐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 네.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요 needr이라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needr 이거를 이제 불러온 후에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앞에서는 지금 그냥 탭 1을 불러오면 R 화면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요거를 케이블이라는 함수로 이제 싸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그 PDF에 테이블 모양으로 진짜 테이블이 돼가지고 표가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거를 여러 가지 또 옵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케이블만 이렇게 묶어 놓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볼품 없는 표가 돼서 나오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네. 첫 번째로 콜네임 칼럼명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첫 번째 거 컬네임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게 어떻게 생겼었냐면 탭 5만 이렇게 한번 누르죠. 그러면은 종별, 그 다음에 서식지, 그리고 개체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펭귄종 종류, 그리고 두 번째는 서식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개체수가 이게 맞겠죠? 이게 개체수인가요? 개체수. 네, 요거인 것 같습니다. 한국말도 못하네요. 이제는 한국어도 못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리면은 사실 안 나오는데 요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니팅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니팅을 하면 이렇게 앞에 이제 펭귄 종류, 서식지, 개체수가 이제 바뀌어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요거를 캡션을 달 수가 있습니다. 캡션을 어떻게 다냐? 예를 들어서 펭귄별, 펭귄 종류별, 서식지 종류 및 서식지별 숫자, 개체수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테이블 2, 왜냐면은 앞에 테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기 앞에 테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 1이고 얘는 테이블 2죠. 그래서 앞에처럼 막다운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심지어 캡션도 잘 캡션 기능이 없어서 잘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R 막다운을 사용해서 표를 넣을 때는 R 코드로 넣어야 된다. 케이블 함수를 써서 넣어야 된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캡션을 항상 붙이면 이 표가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건 뭐냐면 지금 이 각각 열에 대한 정렬을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펭귄 종류인 이 첫 번째 열은 왼쪽, 그리고 서식지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개체수는 아니다. 서식지는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개체수는 가운데 정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에다가 align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가 이제 왼쪽 정렬이니까 L, 그리고 두 번째 거가 오른쪽 정렬이니까 R, 그리고 세 번째 거가 가운데 정렬이니까 C라고 이렇게 해서 LRC 라고 해서 니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여기까지 또 이제 테이블 내에 어떻게 정렬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게 뭐냐면 이거를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쁘게 만드냐? 테이블 예쁘게 만들기. 북탭이라는 그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요만큼을 이제 다시 북탭 이것도 그냥 어떻게 하냐면 북탭이라고 쓰고 북탭 equal true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this를 하면 테이블이 예뻐져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세로 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랑 맨 아래가 딱 그 두꺼운 줄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똑같이 그냥 복사를 해서 테이블 2도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이블 2라고 하면 되고, 테이블 2에는 이제 종류,
평균 종류, 그리고 부리 평균인 거죠. 이게 부리 길이 평균. 펭귄 입 그 부리의 부리 길이 평균. 그다음에 부리 깊이 평균이라고 바꿔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펭귄 종류별 부리 정보라는 테이블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번에는 LLL 아니다, 다 그냥 CCC 가운데 정렬로 해 놓도록 하죠. 네. 그럼 밑에도 이제 테이블 2가 생기겠죠. 그래서 펭귄 종류 및 서식지.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마 어딘가, 네, 여기 있네요. 테이블 4, 그 다음에 펭귄 종류별 부리 정보,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레이텍을 아마 공부를 하시면은 좀 아실 텐데, 우리가 테이블을 넣는다고 해서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제 되게 좋은 위치에 골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또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정을 하냐? 포지션이라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포지션 이꼴 그다음에 h.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h가 여기라는 here라는 그 이제 뜻이고, 레이텍에서 그 다음에 이 느낌표는 꼭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포지션 그 다음에 요만큼 이걸 복사를 해서 앞에 여기다 이렇게 각각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2랑 테이블 1은 꼭 이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주겠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해준 다음에 돌리면 테이블이 요 북 옵션 바로 밑으로 오게끔, 네, 여기서 북탭 옵션으로 예쁘게 만들기 됐고,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여기에 잘 출력이 됐는데, 얘는 여기다가 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안 되니까 이 다음 페이지로 그냥 밀려난 거네요. 그래서 그 지금 이 here라는 그 옵션이 사실 잘 적용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옵션도, 포지션 옵션도 사용을 해서 할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for loop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테이블 출력하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펭귄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펭귄 데이터에 여러 가지 그 테이블을 자동으로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for loop를 돌려가지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종별 정보를 penguin species 라는 벡터에다가 펭귄 데이터에 species 가서 unique를 하면 여기 안에 이제 3개의 그 종류 정보가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or 예를 들어서 i는 이 종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자동으로 픽이 되겠죠. 가서 뭘 하냐? 펭귄의 필터를 쓸 건데, 펭귄 데이터에다가 펭귄 필터를 쓸 건데, 아마 이게 이제 보통 분들한테는 더 익숙하시겠죠. 펭귄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필터를 할 건데, 스피시스가 i랑 똑같은 애들을 필터를 하고, 그 다음에 헤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i가 아델리일 때는 아델리 펭귄만 다 필터를 해서 처음 6줄 헤드를 이제 보면은 처음 6줄을 이제 가져오겠죠. 요거를 이제 my table이라고 하고,
다음에 사실은 원래 여기다가 이거를 케이블로 그냥 바로 보내버려도 되는데 파이프로 일단 케이블 다음에 my 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거를 이제 돌리면은 어떤 게 되냐면 처음 아델리 펭귄을 다 필터를 한 다음에 6줄을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겐투 애들만 다 필터를 해서 6줄을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그냥 돌리면은 닛이 결과가 잘 보이지 않고 옵션에다가 results라고 쓰시면 여기에 이제 as i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붙이셔야지 결과가 잘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만큼을 돌리면 레이텍 코드를 반환을 하는데 그 레이텍 코드를 그대로 문서에다가 붙여 넣어서 니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잘 결과값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forloop이 돌아가면은 테이블이 딱딱딱 붙여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cat 한 다음에 이 한 줄 띄는 레이텍에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것을 결국엔 엔터를 2번을 쳐놓겠습니다. 그 테이블마다 엔터를 2번씩 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닛을 시켜보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이걸 빼먹었네.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하고 케이블 하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다시 돌리게 되면 프린트 함수로 이렇게 둘러싼 다음에 막다운을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각각 종류별로 6개씩 헤드를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북탭 기능 on 그죠? 북탭은 일단 true로 하고 그 다음에 캡션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캡션은 어떻게 하냐면 paste 하고 data head 이게 맞네요. data head of 그 다음에 I 라고 치면 이제 펭귄 종류가 I의 정보에 그러니까 I 변수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data head of I라고 치고 하면 자동으로 캡션이 붙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쁜 테이블에 각각의 이제 정보가 저장이 돼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이게 지금 케이블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옵션을 프린트에다가 써놨네요. 요거를 케이블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잘못됐습니다. 다시 my table를 케이블로 이제 보내고 케이블의 옵션에 북탭 on 그 다음에 캡션은 이렇게 각각 저장하면 잘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5, 6, 그 다음에 7 이렇게 다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죠? 또 포지션 그죠? 포지션은 느낌표로 이렇게 here 라고 하고 요게 이제 뭐가 있냐면 T라고 쓰면은 탑 그 다음에 B라고 쓰면 바텀 그 다음에
h가 있고 또 하나는 까먹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h라고 쓰면은 이제 여기고 여기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놔라 라는 의미라서 이제 h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면은 각각 쭉 5, 6, 7이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뭘 해보냐. 또 하나는 뭐냐면 테이블 2개, 여러 개 한 줄에 출력하기 하기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테이블 1, 그 다음에 테이블 2, 지금 이거 두 개를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요거를 테이블 함수로 넣되 리스트로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테이블 1하고 테이블 2를 같이 넣고 싶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뭐 제목은 캡션으로 하고 멀티플 여러 개 표 한 줄에 여러 개 출력하기 이라고 한 다음에 be align come on be align 그다음에 true였나요? true 같은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ign t oh my god 네, align t라고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예쁘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탭 당연히 온. 사실 이거를 일일이 북탭 추루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제 북탭을 이제 옵션을 꺼놨다가 지금 매번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맨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이 문서에서는 표를 출력할 때 무조건 북탭 옵션을 켤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알아두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테이블 1이랑 테이블 2가 이렇게 잘 한 줄에 여러 개가 출력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파이썬에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작업 환경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단은 데이터는 방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펭귄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 R과 파이썬을 연동을 하기 위해서 R에서는 라이브러리 레티큘렛을 사용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레티큘렛을 사용을 하고, 파이썬에서 R에서 지금 그 정의가 되어 있는 데이터 변수가 뭐였냐면 펭귄이었습니다. 펭귄스 데이터였는데, 요거를 파이썬에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r 그 다음에 penguin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head 해보죠. 그러면 네,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r penguins라고 하면은 파이썬 상에서 r에서 지금 설정이 되어 선언이 되어 있는 변수를 끌어다가 쓸 수 있거든요. 레티큘렛을 사용을 하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파이썬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미 그 CSV 파일이나 이런 거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도 되고, R에서 작업하던 거를 파이썬으로 넘겨서 전처리가 편하신 분들은 사용을 해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 penguins라고 하고, 일단 저는 port pandas spd 라고 해놓고 이 rpenguins를 pandas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동으로 r.penguins라는 이 변수가 pandas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일단 변수의
그 이름도 r.을 지워버리고 파이썬에서 일단 하는 거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되는 거를 explicitly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hape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제가 또 준비를 했죠. 뭘 준비를 했냐면 요거는 이제 펭귄즈에 그 원래 데이터를 보면은 NA가 들어있잖아요. NA를 지우는 작업을 파이썬 판다스 그 문법을 사용을 하면 이제 펭귄스 안에 이제 접근을 해서 펭귄스 데이터 프레임 안에 접근을 해서 이게 누린이 아닌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누리 아닌 경우에만 출력을 하는 코드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펭귄스로 다시 보내서 NA를 지운 다음에 penguins.means 한 다음에 axis 제로를 하면 뭐가 되냐면 그 numerical한 그 quantitative 정량적인 변수들에 다 접근을 해서 변수별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tab 3라고 해서 이거를 돌려보면 이제 변수별로 부리의 길이의 평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별 평균이 아니라 그냥 칼럼 민인 거죠. 그래서 부리 평균, 그 다음 부리 깊이 평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이 날개, 펭귄 날개의 평균, 그 다음에 몸무게 평균. 그래서 요 테이블 3를 계산한 결과를 이제 우리는 문서상에서 붙여 넣어야겠죠. 그래서 문서상에 붙여 넣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제 R로 돌아와서 by $, 다음에 여기 tab 3를 하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지금 이만큼 위에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네, 요게 지금 바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케이블로 book tab true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한 후 돌려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에서 작업한 결과물이 R에서 자동으로 이제 불러와줘서 테이블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R에 있던 게 파이썬으로 넘어갔고 파이썬에서 이제 작업이 된 다음에 다시 R로 넘어와서 출력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똑같이 그냥 다 여긴 현재 R이니까 컬럼 네임즈도 다 먹히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뭐 변수명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값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평균값만 되네요. 왜 그러냐? 방금 전에 이게 이제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짜리죠. 그래서 오케이. 네, 그래서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로 다시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의도한 문서 자동화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문서 자동화 수업이 인터넷에 가셔서 R Markdown 쿡북 이라고 치시면은 나오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보고 제가 이제 유용한 것들만 이제 추려서 올려드린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배운 거는 여기 테이블 관련한 그 챕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은 케이블 엑스트라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요 챕터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